안 그래도 오늘 사실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빠른 느림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호랭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나 아무 생각 없는데. 이럴 줄 알고 저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지금 하면 되지. 지금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생각 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머릿속에 오른쪽 그 밑에서 꺼내면 돼요. 이 뭔 개소리야! 저희가 막 하는 얘기에 너무 그 다큐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뭐라고? 막 떠드니까요. 네, 일단은 자 부동산의 변곡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부동산 변곡점. 부동산 변곡점, 부동산의 변곡점이 왔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 변곡점이 왔어요. 근데 변곡점은 왔죠. 근데 지금이 아니라 1월, 2월쯤에 이미 변곡점이 왔죠.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변곡점이라는 거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바뀐 거죠. 네. 우리 변곡점 뭐예요? x제곱 2차 방정식을 미분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렇다고 합시다. 이게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그게 미분을 딱 했을 때 변곡점이죠. 그래. 네. 딱 근데 지금 네.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다가 네.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죠. 그럼 뭐야? 2차 x제곱 2차 방정식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이제 1차 방정식이 직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이렇게 곡선 그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미 곡선은 됐고 됐지. 근데 쭉 올라갈 거냐? 네. 3차 방정식처럼 다시 내려갈 거냐? 3차 방정식도 나와요? 지금 뭐 5차, 6차까지 나와요. 그렇구나. 차는 있지. 차는 아파트도 뭐 1차, 2차, 그럼. 3차 다 있으니까. 이게 고퀄 방송이에요. 우리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도 배운 사람들인데. 라플라스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네. 아는 척 그만하고 그- 일단 변곡점이나 그 얘기해봐. 변곡점이 왔어요. 네. 변곡점이 왔어. 네. 왜? 하락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멈춘 거 자체가 어, 변곡점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는 이대로 올라갈 거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흔히 얘기해서 주식에서 얘기하는 더블 딥. 내려왔다가 그치? 올라가는 척했다가 더 이렇게 까지는.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아니죠. 가운데로 횡보도 있죠.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안. 요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요렇게 횡보가 있다. 네. 저는 지금 요거를 한 60, 70% 정도 봅니다. 70. 이거를 한 20%, 얘를 한 5%. 맞아요? 100%? 안 아니, 되네? 5% 남았네요. 5% 정도 남았어?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 더 그거 거의 다 5% 해. 급등 하나. 그러면은 요렇게? 그 5%. 일단은 뭐 여기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이게 네. 나는 1번, 네. 그다음에 2번, 네. 3번. 음. 근데 2번과 3번은 좀 낮게 보는 거예요, 확률을. 2번과 3번은 낮게 본다. 그 그죠. 이유는 일단은 3번에 대해서 낮게 보는 이유를 한번 낮게 얘기를 보는 해주세요. 이유는 네네. 일단은 우리가 최고점, 네. 최고점에서 지금 요 하단까지 네. 한 30-40% 빠졌어요. 개별 단지로 보면. 개별 단지로 보면 많이 고점 빠진 대비. 데는 고점 대비. 네, 최고점 대비. 네. 최고점 대비 많이 빠진 데는 한 40% 가까이 빠졌고, 뭐 송도 이런데. 그죠? 네. 적당히 빠진 데는 30% 정도 빠졌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20% 빠진 애들도 있고 네. 한데 뭐 대충 한 요 정도는 빠졌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올라간 게 한 10% 정도는 10% 다시 올라갔죠. 정도. 네, 네, 네. 그죠? 요 상태입니다 지금. 그죠? 요 정도. 네.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금리의 급등이 있을 거고,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금리의 급등. 급등. 네. 역전세가 있어요. 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금리 급등이 있고 역전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버티기 힘들다. 역전세 돈 내줘야 되는 게 힘들다. 네. 그다음에 갈아타기에서 물린 사람들, 요 사람들 때문에 금매- 하락했다. 금매들이 막 나오면서 하락했다. 지금 시점에서 네. 금리의 급등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급등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역전세 지금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죠. 네. 하지만 거의 끝나간다. 그 끝나간다는 거는 네, 뭐냐면 이제 전세가 2020년 7월 급등을 했죠. 네. 임대차 입법부터 먼저 나오면서 상승을 해서 언제 고점이었냐? 21년 하반기였습니다. 네. 하반기가 고점에 가까웠죠. 네. 우리가 역전세를 처음부터 맞았던 거는 22년 상반기. 초. 네. 초부터였어요. 음. 왜? 너무 급등했으니까. 너무 급등했으니까.
그러면서 22년 이제 하반기에 역전세를 맞는 사람들이 빠바바박 나왔죠. 네. 왜? 요때부터 올랐으니까. 그래서 요때부터 뭐 3천만 원 역전세, 5천만 원 역전세 막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21년 하반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때 맞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하죠. 23년 하반기가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역전세가 해소된 건 아닌데 이미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맞았고 이제 금리가 이제 거의 완화되기 시작하니까 전세가가 하락은 멈췄죠. 전세가도 횡보를 타거나 반등하거나 이렇게 전세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옛날보다는 완화됐다. 네. 이게 다시 떨어지려면은 더 안 좋은 게 생겨야 되겠지. 더 안 좋은 게 생기려면은 경제 위기 정도는 와야 돼. 어디 미국에 지금 막 중소은행들이 터지고 있는데 더 큰 애들이 막 빠방방 터져가지고 막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 이 5%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가 심하면. 근데 그 확률이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봐요.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5%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20% 상승이 올라면은 심리 계산이 돼야 됩니다. 심리 계산이 돼야 되는데 수요가 그만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도 솔직히 많이 한 것 같아. 얘보다는 한 10% 정도, 한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인데, 그러면 얘가 심리 개선이 되고 수요가 개선이 되려면은 좀 더 조급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반기에 1월 달에 조금 나오긴 했어. 사람들이 지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완화책도 나오고 조금 조급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들이 딱 많이 걷어들이면은 이제 이 균형이 딱 맞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파는 사람은 또 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게 힘이 약한 것 같아요. 펜 잡은 김에 좀 쓰면서 얘기해주면 더 써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옆에서는 손으로 막 제스처를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저는 이해가 쏙쏙 되는데, 아마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목소리만 듣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수도 거는 있어서, 네. 여기서 딱 보는 거는 수요가 더 생기거나 네. 이제 공급,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더 낮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네. 수요의 힘은 약하고 이거는 이제 내려가는 힘은 이것도 약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태가. 둘이 그냥 힘겨루게 그쵸. 하고 있는. 이 수요가 많아지려면은 다주택자들이 매도하고 다시 사던가, 그러니까 뭔가를 갈아타거나 네. 이렇게 해서 수요가 다시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원래 매물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다 하면서 파는 게 더 많지, 다시 뭔가를 또 사야지 라는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 그러면 힘이 세지려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서 돈을 조달하는 게 세지던가, 아니면 취득세 완화가 돼서 더 원활하게 사주는 그런 게 생기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또 위로 올라가는 것도 낮게 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낮게 보고, 그래서 횡보다. 하지만 이게 내려가는 힘도 약하고 올라가는 힘도 약하니까 어느 정도는 나는 싸다. 네. 싸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접근해도 괜찮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만들어져 있고요. 상승을 하려면 뭔가 진짜 금리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요인은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 옆에 붙어서 중국 상승할 때 옆에서 이제 겹불을 잘 쬐죠. 중국이 막 활활 타오를 때 옆에서 겹불을 잘 쬐면서 우리나라가 좋았는데, 시장이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도 약간 위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이 좀 많이 약해진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이 좋을 거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국제적인 그 경기가 그냥 횡보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니까 거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금리가 내려갈 거냐? 금리가 내려가려면 진짜 뭔가는 빵 터져야 되는데, 이건 다 죽자잖아요. 안 그럴 것 같고, 옆으로 그냥 횡보하겠죠. 지금 저는 상반기에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나왔었잖아요. 그게 아마 작년에 못 샀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어찌됐든 그리고 결혼도 하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한 5만 정도 결혼하나? 그럴 거예요. 1년에. 그런 사람들이 결혼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막 지연시켰잖아요. 그런 이제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든 뭐 전세든 뭐든 새로운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수요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거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반기도 요 패턴 정도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평년 기준보다는 조금 덜 회복되는 정도로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걸 되게 경계해요. 네. 막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조급하게 막 그렇지 막 이렇게 사야 유도하는 됩니다. 사람이 있고. 막, 자 이제 반등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반등은 했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포감을 너무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좀 우리 3,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하니까. 그 원인일까요? 우리는 어그로를 못 끌어. 너무 진지했던 거 아니에요? 좀 진지해서 지금. 어그로를 딱 끌려면은 지금 아는 사람들은 뒤진다 이렇게 썸네일 딱 나가요. 그렇구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썸네일 좀 바꿀게요. 지금 이 방송 안 들으면은 네, 망한다. 호구 되겠습니까? 호갱 되겠습니까? 라방 듣겠습니까? 이런 거. 어우 씨. 우와. 호랭이 아빠가 있었어야 돼.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어그로를 잘 못해요. 밑바닥에서 완전 많이 내려왔을 때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꽤 생긴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뭐 갈아타거나 이제 실거주를 원하시는 1주택자 분들이 마음이 오히려 급해진 것 같아요. 근데 급할 건 전혀 없다. 지금의 가격으로 그냥 옆으로 한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쭉 그냥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어그로를 끌려면은 네. 행보가 60-70%일 거예요 라고 말하면 바보야. 이게 사실 네. 확률이잖아요. 확률이죠. 네. 어떻게 알아 내가 100%를. 어떻게 알아? 하지만 유튜브를 위해서는 반등 지금 안 쓰면 뒤집니다. 100% 이렇게 딱 해야 된다고. 이런 일은 없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솔직 담백한 방송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구라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왜냐? 우리가 투자자기 때문에. 그럼요. 이선희님은 노래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그로 듣다 보면 지친다고. 맞습니다. 사실 어그로가 뭐 궁금해서 클릭은 하잖아요. 근데 듣다 보면 약간 지치지. 근데 그게 요즘에는 이제 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용인되는 분위기야. 유튜브는 당연한 거지. 이것도 한계 효용의 법칙. 이게 어그로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정지해야 되는데 근데 더 가요? 더 가속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어그로운 걸 알면서 보는 거야. 요즘에는 무슨 옛날에는 네.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 뭐 안 하면은 뭐 큰일 나요 뭐 이렇게 썸네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궁금하잖아. 들어가는데 그 얘기 없으면 막 짜증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뭐 때문에 눌렀는지도 몰라. 썸네일을 보고 왜 그래요? 그냥 듣다 보면 그냥 재밌어서 그냥 듣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고퀄로 잘 만드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 방법이 궁금해서 눌렀는데 그냥 듣다 보면 그냥 그 방법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 그렇구나. 요즘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빠느님 안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뭐 그런 유튜브를 아예 보질 않아서. 하여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하나의 결국에는 모든 거는 분위기가 아니라 팩트로 검증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팩트로만 보면 서울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거 하나는 확실한 팩트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면 매매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세가는 올라간다가 지금까지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전세 요 두 가지 팩트를 계속 체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전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 전세가 바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전세가 결국엔 사금융이거든요. 내 개인 돈을 집주인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니까 거의 사금융인데 그런 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어. 근데 전세가 깎이니까 전세가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확 내려가 버리니까 집값도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전세가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매매가가 옆으로 그냥 횡보할 가능성은 높다. 근데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매매가가 따라서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의 급등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실 전세가 떨어진 거는 굉장히 금리 이례적인 때문이야. 거죠. 네. 근데 금리가 사실 딱 맞잖아요. 금리가 안정되니까.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높아도 지금 대출금리가 안정화됐잖아요. 전세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기도 했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6%에 육박했었거든요. 6점 몇 % 이렇게 하니까 3-4%잖아요. 근데 그때 월세로 내면은 거의 금리 기준 4% 정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임대차 3법에 의해서 4년 동안 거의 고정금리잖아요. 그러면 4% 고정금리에 쓸래? 아니면 집주인한테 6% 은행에다가 6% 이자 낼래? 라고 하면 당연히 4% 고정금리를 쓰지. 전세가
오히려 월세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거의 3% 후반대 4% 초반 정도 나오니까 지금은 또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전세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하고 거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는 서울은 다른 지방은 뭐 어차피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긴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서울만 보면 서울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반기에 강남의 원베일리나 이런 데 청량리 좀 있고 그거 빼고는 대규모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네. 공급이 별로 없고 근데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당장은 아니어도 뭐 내년부터는 뭐 조금이라도 내려간다. 이러면은 전세의 수요가 좀 더 몰릴 수밖에 없죠. 올릴 수 있죠. 그러면은 전세는 더 좋아지겠네? 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추측해 볼 수 있죠. 좀 더. 그리고 경기가 안 살아나면 미래가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매매는 비싸고 전세는 비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전세가 그래도 조금 더 주거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더 원할 겁니다. 그럼 전세는 또 수요가 거기서 또 더 늘어나겠죠. 하반기에는 적어도 서울은 전세가 조금씩은 더 오르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죠. 지금이 그러니까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걸 떠나서 지금이 그래도 준비하기에는 필요한 시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언제 상승할지는 잘 몰라요. 그걸 알면은 저 전재산 털어가지고 살 텐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전재산부터. 그래서 지금이 그래도 접근할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그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세팅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